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에 시행한 소방설비 산업기사 CBT 소방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여기 비중이 0.89, 그 다음에 유체의 힘이 35N 또는 중량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중이 0.89, 그 다음에 이 유체의 무게라고 할 수도 있고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이 지금 35N이에요. 자, 그럼 여기 최적이 V가 지금 몇 세제곱미터인가 요걸 지금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힘, 요 F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뉴턴일 경우, 비중량, 여기에다가 높이, 여기에 단면적을 갖다 곱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기구에, 요게 이제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A예요. 그래서 요 높이를 우리가 H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단면적에다가 이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 HA, 요게 바로 높이에다가 단면적 곱한 것이 부피니까, 그러면 비중량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때 여기 단위가 뉴턴이니까 비중량 단위도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돼야 되겠고, 요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의 요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갖다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힘이라는 거, 요 뉴턴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부피 최적을 갖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최적은 요 힘을 갖다가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주고 비중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부피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힘은 35N. 자, 힘이 뉴턴이니까 비중량도 뉴턴으로 하면 물의 비중량은 9,800N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비중은 지금 주어져 있죠. 0.89.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피를 갖다 최적을 계산을 해보면 4.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킬로그램 포수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답은 맞는데요. 쉽게 풀이하는 방법은요. 물의 비중량을 요거 1000 대입하지 말고요. 9,800N 퍼 미터의 3승을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요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요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피는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을 갖다가 물의 비중량 곱하기 비중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힘은 지금 35N. 또 여기 물의 비중량은 9,800N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비중은 0.89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4.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등.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나와요.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간격이 5mm인 두 개의 평행 평판이죠. 여기 지금 평판을 갖다 두 개를 갖다가 설치해 놨다는 거죠. 이런 그 평판, 판을 갖다가 두 개를 여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유체가 지금 있는 거죠, 여기에. 유체가.
자, 그럼 한쪽 평판을, 요 놈을, 아래 거를 갖다 위에는 고정을 시키고, 여기는 고정을 시키고, 밑에 있는 요 평판을 4m/s로 이송을 시킨다는 거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동점성계수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예, 미터의 제곱 퍼 세크죠. 그 다음에 요 비중을 주었어요. 비중이 0.8. 자, 그럼 여기서 평균 전단 응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그 점성 법칙에 의해서 요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은 타우라고 하죠. 이거 읽을 때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 기호를 우리가 타우. 그래서 전단 응력은 점도, 요거 점성 계수죠. dy분의 du. 기울기죠. 요 놈은 속도를 미분한 거고, 요 놈은 거리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요. 거리는 여기 미터 대입하면 되겠죠. 묘는 이제 점도, 점성 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을 지금 뭐로 물어봤어요? 파스칼. 자, 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전부 여기 점성계수의 단위도 뉴턴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주어진 값, 여기 속도는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이놈은 du는 4m/s 대입하면 되겠죠. 자, 거리는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거리는 5mm라고 되어 있죠? 요 간극이 5mm예요. 그래서 5mm를 요거 미터로 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미터가 되는 거죠. 5mm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점성계수 뮤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네. 뮤. 그럼 이 동점도라는 것은 이 점도를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점도라는 것은 동점도에다가 밀도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동점도를 곱한 거죠. 자, 그럼 동점도는 여기 나와 있죠? 요 동점도는.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요 밀도 값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비중이 0.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어떤 물질의 요 밀도라는 것은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어떤 물질의 요 밀도 값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밀도 값을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4승 중력 단위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의 그 밀도가 중력 단위가 9,800 뉴턴, 9,800이 아니고 1000이죠, 1000. 여러분이 그 비중량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럼 여기서 밀도라는 것은 비중량을 중력 가속도로 나눈 거. 자, 그러면 물의 밀도니까 물의 밀도가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요걸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요 물의 밀도는 1000, 단위는 뉴턴 세크의 제곱 퍼, 이게 미터의 4승이 되는 거죠. 요 물의 밀도의 중력 단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의 밀도의 요 중력 단위는 1000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4승이에요. 여기에다 비중 0.8을 곱하면 그대로 이거 800이 되는 거죠. 800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4승. 자, 요 놈을 갖다 여러분이 요 놈을 갖다가 어디다 대입해줘요? 요 뮤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점성계수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80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교재대로 풀어도 되고요. 지금 제가 이 칠판에 쓴 대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지금 킬로그램 포스로 고쳐가지고 그걸 다시 뉴턴 퍼 미터에 재고 파스칼로 단위로 갖다 환산한 거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유동들의 요 배열 순서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타낸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유동들의 배열 순서 이건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그 배열 순서는 가장 작은 게 모세혈관 내 유동인데 이건 특성의 요 길이로 배열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세요.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어떤 배관 속에 유체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유속이 분당 200리터 흐르고 있는데 이때 마찰 손실 압력이 얼마냐면 20kPa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속을 얼마로? 300리터로 분당 했을 때 마찰 손실 압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있죠? 교재에는 킬로그램 퍼 센치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6.05 델타 P 마찰 손실 압력인데요. 요거를 메가 파스칼 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죠. 그래서 요거는 6.053 곱하기 요거 10의 4승이에요. 메가파스칼이니까 곱하기 유량의 1.85승 그다음에 조도의 1.85승 관경 T의 4.87승이죠. 이건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배관 내에서 200리터 퍼 분을 300리터 퍼 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일정한 것은 여기서 요거 일정한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같은 배관이니까. 조도도 배관의 거칠음 계수니까 요거 일정한 거죠. 자, 지금 관경도 변함이 없이 유속만 늘린 거니까 관경도 일정하죠. 그럼 결국 마찰 손실 압력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유량의 1.85승에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찰 손실 압력은 지금 200일 때 유량이 이놈을 300으로 올리는 거죠. 요거에 몇 승에 비례하는 거예요? 1.85승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200일 때의 마찰 손실 압력이 20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300리터 퍼 분일 때 요 마찰 손실 압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2.34가 나오는 거죠. 킬로파스칼. 그래서 요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마찰 손실 압력은 유량의 1.85승에 비례한다는 거.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어떤 유체 속에 평판이 이렇게 경사지게 이 바닥에 눕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평판의 요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힘의 작용점은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평판의 압력의 중심, 즉 작용점이죠. 요걸 우리가 YP로 표기하는데요. 요 놈은 2차 관성 모멘트, 요 놈을
y 바로 나눠주고 단면적으로 나눠주고 플러스 y 바를 갖다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y 바라는 것은 이건 면적의 도심이에요. 그럼 요 a는 단면적이죠. y 바는 면적의 도심이고, 그 다음에 요 IC라고 하는 것은 요건 2차 관성 모멘트죠. 자, 면적의 도심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전체 길이가 y면 요 면적의 도심 y 바는 중심이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지점이 y 바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이 y 바. 2분의 y.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면적의 요 도심이에요. 요게 면적의 도심. 그런데 압력 힘의 요 작용점이죠. 이 작용점은 면적의 도심보다 항상 이만큼 큰 거죠. 요만큼. 항상 요만큼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의 도심은 항상 압력 힘의 요 작용점보다는 요만큼 아래에 있는 거죠. 얘가 압력의 작용점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적의 도심은 작용점, 작용점은 면적의 도심보다 항상 요만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사면에 작용하는 힘의 계산 공식인데요. 여러분, 요건 좀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엔탈피의 요 변화량, 요놈은 몇 킬로줄인가 했는데, 요거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 요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 주어진 값을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엔탈피의 요 변화량은 지금 여기 요 K가 비열비죠. 그래서 비열비 K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1.4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4 마이너스 1분의 K니까 1.4죠. 비열비. 여기에다가 G는 이 공기의 지금 무게인데, 이 G는 여러분이 이상기체, 완전기체 PV는 GRT 또는 이거 우리가 WRT라고도 하죠. 그래서 G는 압력 곱하기 최적을 기체상수로 나눠주고 절대온도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갖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압력은 지금 100kPa이죠. 100kNm/m의 제곱이죠. 자, 부피는 3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이 부피는 변화하기 전 3세제곱미터죠. 자, 기체상수는 주어져 있죠. 0.287 킬로줄이죠. 자, 이 킬로줄이라는 것은 줄이 뉴턴 미터라고 그랬죠. 요놈이 줄이에요, 줄. 그래서 0.287 킬로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곱하기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처음에 0도죠, 0도. 0도씨의 공기. 0도. 그래서 여기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의 그 무게를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83kg죠. 요 놈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3.83
이놈이 공기의 무게. 기체상수 여기 주어져 있죠. 0.287. 그다음에 요 V2라는 것은 압축 후의 부피니까 압축 후는 3세제곱이 1세제곱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1분의 3의 K 1.4 B열비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다 또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요 놈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풀면은 얼마가 나오냐? 560 요 킬로, 지금 기체상수의 단위가 킬로줄이죠. 그래서 킬로줄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요것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그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가죠. 자, 27번 같은 경우는 U자간 마노메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요 배관 요 A, B의 압력 차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렇게 배관을 생각하시면 여기가 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관. 요 배관을 표시해 준 거예요. 여기에다 옆에다가 구멍을 내서 U자간 마노메터를 연결한 거죠. 즉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배관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도 지금 배관이 하나 지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U자간 마노메터를 연결한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배관에서 여기를 구멍을 내서 U자간 마노메터를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해놓은 것은 요거는 요 배관에 단면을 갖다가 표시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수은이 들어있는데 수은이 지금 어느 쪽으로 밀렸어요? 이쪽으로, 요게 이 선에서 이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갔죠. 그럼 압력이 PA가 PB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안에 수은이 이만큼 올라갔죠. 이만큼. 이쪽이 압력이 요게 A 지점이고 B 지점이니까 이 A의 압력이 B보다는 압력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밀었으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계산은 지금 PA하고 차이니까 PA가 크니까 PB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압력 차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A하고 B니까 여기를 C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C 지점이고요. 여기가 D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요 지점은 어디 선을 그려도 이 위치는 서로 압력이 같죠. 그런데 여기 지금 높이 표시가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중심점으로 잡은 거죠. 즉 C 지점하고 D 지점이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C 지점의 요 압력은 여기의 압력은 요 압력 PA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요? 요 높이 압력을 여러분이 P라는 것은 비중량에다 높이 곱한 거죠. 그래서 비중량 감마 1에 H1을 더해주면 되겠죠. C의 압력. 그 다음에 D의 압력은 마찬가지로 PB의 압력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하고 비중량을 갖다 곱해주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비중량 값이 서로 틀리죠. 여기는 S3, 감마3가 있고 여기 안에 감마2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감마2 H2 플러스 감마3 H3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서로 같으니까 결국 PA 플러스 감마1 H1은 PB의 감마2 H2 감마3 H3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요 놈은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요 놈은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PA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PB. 그래서 감마2 H2 플러스 감마3 H3 마이너스 감마1 H1이 되는 거죠. 이 공식에 그대로 주어진 값만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감마2 H2는 요 감마2가 여기 S2의 그 수은이죠. 수은의 비중이 13.6이에요. 그러면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 파스칼 아니면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킬로 뉴턴을 대입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요 압력은 물 비중량 요거를요 1000을 대입하지 말고 9.8 킬로 뉴턴 퍼 미터에 3승을 대입하는 게 낫죠. 그리고 여기 비중 곱하고 높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2 수은이니까 13.6이죠. 이걸 마찬가지로 9800을 대입하는 게 나아요. 9.8 9.8을 대입하는 게 낫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9.8을 대입하는 게 낫고 이것도 9.8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비중량이니까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여기에다 비중 13.6 곱하고 높이 여기 0.3m죠. 여기서 미터 없어지고 미터의 3승이 자승이 되죠. 그러니까 단위가 여기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결국 이게 킬로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체 계산하면 그냥 41.5 그대로 나오죠. 왜 그대로 계산하면 41.5가 나와요. 킬로 파스칼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그 물의 비중량 값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그대로 대입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 비중을 다 곱해준 거죠. S. 그다음에 높이 H2, H3, H1이죠.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요 기본 개념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도 여러분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관 부속품을 통한 유체의 흐름에서 요 관의 등가 길이, 상단관 길이를 갖다가 표현한 식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어떤 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관이 이렇게 90도로 꺾였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관 부속이 90도 엘보가 들어가죠. 자, 이게 50mm 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상단관 길이라는 것은요. 자, 50mm 직관 5m에 대한 마찰 손실하고 90도 엘보 50mm죠. 마찬가지로 50mm 90도 엘보 마찰 손실하고 이게 서로 같으면 이 90도 엘보 등가 길이를 얼마로? 5m로 하라는 거예요. 5m. 즉 90도 엘보를 이 관부속품이니까 이거를 직관의 길이하고 마찰 손실이 같은 거로 환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단관 길이는요.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을 곱하고 이걸 바로 마찰 손실 계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상단관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실 계수에다가 직경 곱하고 나누기 마찰 손실 계수죠.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요 평균 속도가 1.2 m/s면 요 최대 속도는 얼마냐? 최대 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유속. 최대 유속은요, 평균 속도, 요거의 2배예요, 2배. 그래서 1.2의 2배니까 2.4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암기하셔야 되죠.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2배. 그럼 30번 가죠. 자, 30번은 높이가 40m. 자, 여기 기준선이 있는데, 이 높이에, 이 기준선으로부터 몇 미터냐면, 40m에, 여기에 수조가 있는, 저수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보내죠. 그리고 여기 저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수조는 기준선으로부터 15m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5m의 저수소로 물을 갖다가 흐르면서 발전을 한 거죠. 여기 29.4kW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어요? 40m에서 15m를 빼주면 25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관로의 손실 수들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9.4kW의 발전을 하려면 이 높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여러분이 그걸 양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력 계산하는 공식 있죠. 자, 수동력이라는 것은 킬로와트인데, 요건 비중량에다가 유량, 토출량에다가 양정, 전양정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량, 여기가 킬로와트니까 비중량은 킬로뉴턴 퍼 미터에 3승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은 세제곱 퍼 세크죠. 전양정은 단위가 미터죠. 자, 그러면 발전한 게 지금 동력이 29.4kW죠. 자, 여기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은 킬로뉴턴으로 하면 9.8이죠. 또 유량은 0.25죠. 0.25 세제곱 퍼 세크. 자, H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H. 그래서 여러분, H는 29.4를 9.8로 나눠주고 0.25로 또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양정 계산하면은 12m가 나와요. 자, 여기서 발전을 할 때, 이 높이에서 발전을 할 때 29.4kW 요게 나오려면 이 높이가 얼마, 필요 H가 얼마냐면 12m만 있으면 돼요. 요만큼 발전을 하려면. 근데 실제는 지금 몇 미터예요? 25m죠. 그러면 발전을 이보다 훨씬 더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발전량이 요거밖에 안 되느냐? 요게 이론 양정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25m에서 12m를 빼주면 이 13m가 델타 H예요. 마찰 손실 수두라는 거죠. 마찰 손실로 까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2m면 이 높이가 12m 이만큼 나오는 거니까 실제 지금 25m죠. 그래서 12m를 빼주면 13m가 이만큼 손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찰 손실은 13m에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RQH 102로 했는데 요 비중량을 지금 1000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그냥 RQH로 하고요. 요 비중량을, 물 비중량을 9.8 kNm/m의 삼승으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